준비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성기훈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주체 사상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세력들이 주사파였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면서 들어가 있는 곳이 민주노총, 정교조 등 여러 기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통령께서 들어가서 직무를 하기에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한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파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파돼서 이미 유물이 된 주체사상파를 우리 주사파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대로 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7년도에 볼셰비크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닌 대학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1925년도에 공산당을 창당을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헌영 등이 했었죠. 김일성은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그때 없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박헌영 같은 경우는 레닌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기간이었지만은 소련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정신적인 지주로 우리 조선노동당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게 주세죽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가 북한 초기 정권 1950년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유주의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그대로 소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956년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정통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조그만 섬 하나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 서로 간에 소련은 변치 않는 주의다에서 중국에서는 교조주의,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에 맞는 공산주의 제도를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수정 공산주의라고 서로 비난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화혁명이라든가 모택동 시절이 지나면서 등소평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등소평 시대가 들어오면서 등소평은 1979년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수교를 하고 핑퐁이 기여했죠. 수교를 하고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시커먼 쥐든 하얀 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경제를 부강만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된다는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일부를 도입한 것이죠. 완전히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그나마 지금 살게 된 것도 바로 등소평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은 무기에 대한 너무 추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공업이 발달된 이유는 무기를 발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공업 체제와 그 다음에 소비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길 것인가에 서 소비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소비재를 소비재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우리의 화장지 쪽쪽 뽑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데 북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그것을 쭉쭉 뽑아가지고 북한에서 내렸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끄집어내서 마지막에 뭐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비재 산업과 그 다음에 중공업 체제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런 체제를 중공업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로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소비재를 통해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등등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곧 중공업도 발전되고 중공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기체계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경쟁체제는 미국의 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오로지 이 국민의 국유화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배급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턱없이 경제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무기 경쟁 체제를 미국에서 계속 유도를 하면서 소련에서는 계속 무기 체제를 거기에 모든 돈을 쓰게 됩니다. 전 예산의 거의 50% 이상, 60%까지도 무기 체제에 쓰게 되면서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레이건의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고르바초프가 나중에는 인민들이 살 수가 없다 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인민들이 사는 맞는 체제가 아니다 하고 이것을 보리스 엘친한테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엘친에게 완전히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에서는 소련과 중국을 오로지 할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살았었는데, 등거리 얘기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양쪽 나라가 그렇게 변해가게 되자 거의 양쪽을 추종했던 우리 북한에서는 상당한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초조함을 느끼면서 1982년도에 주체 사상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전에 72년도에 김일성 연설에서 한번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그때 최초로 나왔고 82년도에 주체 사상에 대한 이론이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서 95년도에 고난의 행군이 있으면서 보통 우리가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탈북자를 통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4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길거리에 사람이 늘어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관이 없이 매장시킨 사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관을 어떻게든 만들었던 좀 발빠른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왜?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유물론적인 이론이었는데 주체 사상에서 황장엽 등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사람 중심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사람 중심 체제로 바꾸게 되는데, 여기에 그 김용환 씨라고 그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서울대 출신 전향하신 수사파가 계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강의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수사파는 한마디로 자창이 영세,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자창이 영세. 즉 인간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인간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체제를 유물론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면서 그것을 인민들에게 계속 선전을 하고 인민들에게 세뇌를 줘서 당신들, 우리 인민들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것을 세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창이, 자주성, 창의성, 의식성, 이 세 가지는 당에서 통제를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대로 이끌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군정치를 김정일이가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성군정치를 했는데, 성군정치도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곧 중심으로 해서 그 성군정치, 인간이 군대 아닙니까? 성군정치를 통해서 공산주의화를 할 수 있다, 한반도를,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까지 오면서 이 성과라고 보게 되면은 막스 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련과 같이 완전히 붕괴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를 도입을 할 것입니까? 그런 체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원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은 적화 야역인데, 남쪽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를 벗어난 새로운 주의를 만들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김일성이 정식화 김정일입니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은, 그래서 완성한 사람은 황장엽, 전에 내렸던 황장엽 씨와 그리고 또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이었는데, 주체사상을 정시화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하나의 정식화된 논리, 주장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중사관의 자창이, 이 주인 아까 되겠죠. 민중사관 중에서 자창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곧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주의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자창이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심단결해야만이 우리가 남쪽을 헐벗고 굶어 죽고 있는 남쪽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적화야욕을, 교육을 계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혁명의 주체, 이렇게 이제 인민들을 안정시키고 인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단도리를 하면서 혁명 주체는 수령, 특히 백두 혈통에 의한 혈통이 있는 영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 주체성에 대해서 영도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백두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두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영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도자를 가진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습을 어떻게 하느냐? 영도자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세습자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영도자적인 자질에 의해서 하늘이 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인간적인 지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도력이 있는 지도력을 위해서는 세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한마디로 해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체 사상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일당 독재 체제. 완전한 공산 세계라고 보기에도 약간은 좀 흠결이 있고, 사회주의는 물론 사회주의는 꼭 빠져서 넘어섰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데 거기서 약간 변질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래 약간 변질된 일당 독재 체제주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도부터 북한에서 82년도부터 정식적으로 채택된 제도이고, 이것을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그전에는 구국의 소리였죠. 구국의 소리, 서울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남쪽에 계속 방송을 합니다. 운동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적어서 운동군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미 학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향을 했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미물이 된 태물이 된, 경제에 있어서 우리 왜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체 사상파입니다. 주체 사상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계각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에 따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간 상태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은 이양이 됐지만은 대통령만 이양이 됐을 뿐입니다. 물론 이양된 상태에서 메이데이 때 혁명을 한다는 지금 첩보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다시 한다는 그런 첩보가 있고 그러는데, 메이데이까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크나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세월호라든가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주제로 기본화 이론을 통해서 국민 등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유진영에 잡은 정부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혁명으로 다시 엎어야 된다. 그런 정보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체 사상파는 바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지만은, 이건 한 번의 혁명가로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전향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체 사상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우리가 수립을 하고 수호를 하고 그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체 사상파를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